마원의 바람이. 네, 반갑습니다. 법회 시작 전에 우리 파라미타 합창단께서 음성 공양을 해주셨는데 아주 장엄했던 것 같습니다. 합창 중에 이런 시를 낭송하는 것고 다시 합창하는 것도 또 색다른 모습이다 생각이 들고, 그 개성, 그 합창의 연주곡 나의 연꽃 맞죠? 나의 연꽃, 또 가사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또 시 내용 또한 굉장히 장엄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불광사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파라미타 합창단이 앞장서서 해주시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피고 지고 이 험난한 길을 건너가서 부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연꽃의 나라로 가기, 그리고 호련하게 일어서리. 맞죠? 이거 외우느라고 혼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모르는데 어떤 상황의 측면에서는 그런 내용 가사들이 더 가슴에 와닿더라. 오늘이 또 그러한 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파라미타 합창단의 무궁한 음성 공양을 바라고요. 노래를 잘하고 이렇게 음성 공양을 잘한다는 것이 큰 복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조금 부럽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추가해서 부처님께 음성 공양까지 올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복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마음을 내시면 다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을 마치고요. 수능 시험 당일날은 날씨가 춥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한데, 얼마 전에 이제 그 BTN 라디오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영화 이야기를 좀 보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영화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좀 같이 함께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가요? 인도죠. 중국보다 인도가 이제 넘어섰습니다. 세계 인구 1위 인도입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가 어디예요? 오락내락한데 인도가 또한 자살률이 1위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오르락내락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OECD라고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데 거기서 자살률 1위는 한국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인도와 한국이 많은 부분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구조라는 것이죠. 또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일적이고 암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또 사회 전반적으로 아직도 학벌 사회라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연 좀 돼 있지 않는가. 인도와 한국이 좀 비슷한 내용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제목이 새얼간이에요. 새얼간인데 2009년도에 인도에서 상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흥행을 이뤘어요. 인도에서 그 당시 역대 상영했던 영화 중에서 가장 흥행이 많이 된 영화, 그때 가장 흥행이 세계적으로 많이 된 영화가 아바타였어요. 아바타를 능가한 흥행을 했어요. 인도에서는. 그거 굉장한 거죠. 한국에서는 2011년도에 상영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인도 영화가 사실 별 맥을 못 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인도 영화를 많이 보지는 못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좀 느낌이 달라요, 우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인기가 있지 않는데 2011년도에 이 영화가 한국에 상영했을 때는 46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2011년도면 꽤 많이 관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인도 영화가 굉장히 흥행을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만들어졌지만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비교해볼 만하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 주위에 어떤 심한 어떤 경쟁 사회에서 우울을 하거나 홀로 또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또 돌아가셔서 이 영화를 추천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자, 우리 영화를 틀어주세요.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영화는 원래 3시간짜리예요. 인도 영화는 시간이 길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30분으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널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인도 영화를 함께 봤는데 나름 재미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인도 영화를 보면 처음에는 좀 어색해요. 어색한데 보면 볼수록 우리 정서와 좀 많이 닮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라는 게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거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면이 있지만 또 보여지지 않는 면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성찰을 하고 통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영화 제목이 이제 새 얼간이인데 새 얼간이를 딱 보고 나면 여기서도 자주 나왔는데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All is well, All is well. 이게 이제 영어로는 All is well인데 여기서는 All is well 하는 거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관객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를 보면 정말로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나이와 불문하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영화를 한번 추천을 드리고, 그래도 간단하게 줄거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 영화가 이제 보면은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공대가 있습니다. 40만 명이 지원해서 단 200명만 합격하는, 인도가 공대가 좀 유명하거든요. 그 공대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전국의 수재들이 몰릴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뽑힌 3명, 이 사람들 란초, 파라한, 라주, 이 중에서 이제 대장이 란초라는 학생인데 이 사람은 좀 천재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부를 너무 좋아해요. 공부 자체가 좋은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공부가 참 쉬웠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쪽인단 말이에요.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1등 할 수 있는 건 나는 공학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친구 파라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해요. 여기서도 사진 나오잖아요. 너는 공학을 할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진을 찍어야 된다. 사진과 결혼을 해라. 너 재능을 찾아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파라는 떠날 수가 없죠. 집에 모든 부모님이 오로지 공학을 나와서 원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라주, 이 친구는 이제 너무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우체 국장이었는데 몸이 아파서 누워 있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누나가 한 명인데 인도 사회는 지참금이 있어야 되나 봐요. 지참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아들 라주밖에 없는 거죠. 이 아들은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사고 뭉치죠. 우여곡절 끝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란초가 사라져요. 왜 사라졌을까? 궁금하시죠? 나머지의 본편은 영화를 찾아서 보시면 아까 조금 힌트는 좀 나왔는데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인도 영화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도 영화는 우리가 잘 접하기 어려우니까 인도가 영화의 아주 강국입니다. 우리가 영화하면 미국의 헐리우드 영화 하잖아요. 인도는 발리우드라고요. 발리우드. 그만큼 인도는 한 해에 한 2,000편 이상의 영화가 제작이 돼요. 그만큼 또 영화에서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자국 영화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라에서 자국 영화들이 흥행을 하는 나라는
인도하고 전 세계에서 몇 국이 안 돼요.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예술 영화를 진흥을 국가에서 장려를 하죠.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자국 영화가 50%. 옛날에 우리 스크린 쿼터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 때문에 이제 영화인들이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했잖아요. 그만큼 헐리우드 영화가 이 세계를 거의 잠식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일단 재밌으니까. 그런데 인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한국 영화 시장이 많이 꺾였다라고 봐요. 한국도 영화 강국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1년에 한 1000편씩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어떤 정도 되는지. 어쨌든 한국도 아주 세계적으로 영화 강국인 건 사실입니다. 인도가 영화를 처음 만든 지가 1896년. 그러니까 세상에 영화라는 게 탄생한 게 1895년. 1년 후죠.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신문물을 일찍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영화를 일찍 나오게 된 거죠. 우리나라는 몇 년도? 1919년도 이제 의리적 구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러면 최초의 한국의 불교 영화는 1949년 마음의 고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런 작품은 인터넷에 가면 무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인도 영화가 왜 인도 사회에서 인기가 좋은가? 그 당시만 해도 인도는 문화가 없었어요. 유흥이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이. 그래서 영화가 이제 탄생하면서 급속도로 인도에서 영화가 아주 인기를 끌게 됩니다. 특별히 놀 문화가 없었으니까, 인도에서. 인도는 이제 과거에는 그랬어요. 극장에서 모여서 영화 보다가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영화 시간이 길어요. 3시간 이상씩 보통 길어. 또 하나는 이게 마샬라라는 장르인데 뜬금없이 춤을 춰요. 노래하다 연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모여서 춤추고 노래를 해요. 우리가 이거 볼 때는 좀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샬라라는 게 어울을 따지면 향신료라는 뜻이거든요. 여러 음식 중을 맛을 내는 향신료. 인도에는 이제 향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온갖 장르를 다 갖다 뭉쳐놓은 거예요. 로맨스, 코미디, 액션, 뭐 미스테리. 이 영화 봐도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잖아요. 웃고 즐기고. 하나의 놀이 문화야, 영화가. 그 안에 모든 거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회에서는 영화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인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도 영화에서는 배우들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또 어떤 점에서는 배우가 인기가 좋으면 신격화가 돼요. 그러면 선거에 나가면 무조건 당선.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해요. 인도 사회는 신들의 사회라 할 정도로 신격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영화가 문화적으로 압도적으로 우위인데 거기에서 출연해서 인기를 얻은 배우는 또 굉장히 우대를 많이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제 좀 대사가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법회보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재능을 따라가란 말이야. 마이클 잭슨 아버지가 아들 보고 복서가 되라고 했다면, 무하마드 알리의 아버지가 아들 보고 가수가 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재앙이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단락에 있는데 이 대사가 아주 평이한 대사죠. 그런데 의미 있는 대사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안 하고 꼰추 선수가 했다면 이게 상상 이상이잖아요.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 최고의 복서잖아요. 그런데 가수를 부모님이 시켰다면 우리는 못 받겠죠.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을. 예전에 그런 드라마 생각납니다. 개그 프로그램인데 인생극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휘재가 나온 개그맨. 그래서 그래 결심했어 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야. 나는 돈 쪽으로 자본으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돈보다 내 꿈을 향해서 갈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살아보는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시청자들이 두 면을 보게 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은 편차, 인생의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경우 꽤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갈 길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게 좋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짧은 제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는 뭐 노는 걸 좋아했어요. 책보다 노는 걸 좋아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되고 나서 이제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데 대부분 평범하게 진학을 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특별한 이제 예술고나 체육 중학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지원할 사람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체육 중학교를 지원했었어요. 전교에서 딱 2명이야. 1명 있고 저하고. 저는 체육 중학교에서 복싱을 지원했어요. 안 어울립니까? 그때 박종팔이가 엄청 유명했어요. 제가 운동신경이 좀 좋아요, 생각보다. 씨름 있잖아요. 제가 그때 국민학교 때는 각 학교마다 모래사장 씨름판이 다 있었어요. 이준이, 이망이 너무 유명했잖아요. 노는 게 뭐 그런 놀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중학교 이제 소리를 제가 혼자 썼는데 이게 허락을 받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부모님 도장을 찍어오라 그래, 학교에서. 어머님한테 말했던 어머님은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님 센스가 있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아버님이에요. 아버님이 어떠셨을까요? 불효력이 떨어졌죠. 무슨 놈의 운동이나 안 했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포기했습니다. 못했죠. 그때 만약 제가 체육중학교 갔으면 어땠을까요? 모르지. 지금쯤 어디 뭐 대표단의 코치 감독하고 있을까요? 출가한 게 천만다행이죠. 그런 것처럼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많은 인생의 양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가 참 너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절에서 지난 이제 학업성취 기도 지도법사를 했잖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이제 드리는데, 진정으로 제가 학업성취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이제 그런 거였죠. 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기회를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못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하기는 너무 제가 멋쩍더라고요. 말을 못했는데 사실은 그 말을 하고 싶었죠.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시험이 끝나긴 했지만 지금도 합격자 발표가 난 게 아니고 계속 또 이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꼭 경전이 아니더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오는 경험에 의하면은 성장하면서 내 스스로 어떤 선택에서 쌓아올린 실패는 크게 후회하지 않아요. 나의 경험으로 남으니까. 그런데 내 의지와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서, 그게 부모님이 됐던 내 주위의 어떤 반연이 됐던 타의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다가 실패가 난 경우는 후회를 크게 하고 아주 오래오래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겠죠. 원하는 걸 못 찾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 지도하고 싶은데 아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여러분도 내가 진정 뭘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꼭 뭘 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원하는 거 없이 살면 돼요. 그것도 문제가 되진 않죠. 다만 내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거를 알아가는 건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원하는 삶을 찾고자 할 때 어떤 방법을, 어떤 생각으로 찾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불교적인 출가 정신으로 찾아야 된다. 출가할 때 왜 해요? 스님들 출가하실 때 행복해지려고 출가하는 거잖아요. 이고등락, 행복해지려고.
마찬가지로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행복한 일인가 그 일이, 그리고 그것이 내 주인 되는 삶을 지향하는가, 내 주인 되는 일인가 말이야. 결국 살면서 나무 다리 긁다만 시간 보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주인처럼 사는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나는 내 의지대로 그 일을 주인처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슴 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슴이 울리는 일을 해야 돼. 돈이 필요가 없어. 자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 영화에서 볼 때 보면 파르완이 사진을 하잖아요. 부모님은 오로지 공학자가 돼서 잘 살길 바래. 좋은 차 사고 좋은 집을 얻고. 근데 파르완은 그게 너무 죽어도 싫은 거야. 돈을 좀 못 벌어도 나는 내 인생의 의미를 가지고 살고 싶은 거지. 정글을 탐방하면서 동물을 찍고 외진 곳에서 아이들을 찍고, 그러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사람을 쫓아가죠. 이성적인 경우는 남자 여자를 쫓아가잖아요.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직장 상사를 쫓아가듯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쫓아가야 돼요? 뭘 향해서 가야 돼요? 미래적인 가치를 보고 가야 되죠. 그것만이 우리가 말했던 출가 정신에 부합하는 경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화두를 삼으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화두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목고, 뭐 묻자니, 부모 미생전이니, 화두란 정말 풀리지 않는 명제를 말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모르겠어. 이걸 화두로 삼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 간절하게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걸 화두로 삼고 내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를 간절하게 화두로 삼아보세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의 속속들이 관심을 가지고 찾게 돼요. 그러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하기가 훨씬 더 용이하죠.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도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화두로 삼으시면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 말씀을 드립니다.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대학 중퇴자입니다. 그런데 스탠퍼드 유명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난생 처음 그 유명한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하니까 고민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극작가에게 축사를 부탁하는데 축사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식 전날 자기가 직접 축사를 씁니다. 스티븐 잡스가. 그러면서 자기 삶의 경험담을 쓰는 거예요. 실패와 성장.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주게 돼서 지금도 명연설로 회자가 되죠. 잠깐 요약을 하면, 스티븐 잡스는 태어날 때 어머님이 미혼모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입양을 보냅니다. 그 스티븐 잡스 갓난아기를 노동자 부부에게 입양을 보내요. 그러면서 단 하나의 조건을 걸어요. 아이를 성장하면 대학에 보내달라. 그래서 노동자 부부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노동자 부모를 양 부모님으로 모시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약 20여 년, 17년 정도 지나서 대학을 갑니다. 그 지역에 있는 대학. 미국 등록금 비싼 거 아시죠? 스티븐 잡스가 대학을 입학해서 다니다 보니까 등록금이 너무 비싼 거야. 부모님이 정말로 열심히 모은 돈이 다 등록금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비해서 대학 생활이 가치가 있는가를 볼 때 떨어진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퇴를 해요. 6개월 만에. 그리고는 이제 수업을 청강생으로 들어요. 정규 수업을 들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이제는 디자인, 글씨체, 서체 수업을 들어요. 학점과 관계없는 수업이죠.
자신이 정말 듣고 싶은 것. 근데 생활은 궁핍했어요. 기숙사를 못 들어가니까 친구 방바닥에서 자고 빈병을 모아서 팔기도 하고, 또 어느 상황에서 공짜 밥을 주면 한참을 몇 킬로를 걸어서 먹기도 하고. 근데 마음은 편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훗날 그때 들었던 그 서체 수업의 학습이 맥킨토시라는 컴퓨터를 만들 때 큰 공을 세워요. 맥킨토시 컴퓨터에 그 아름다운 서체를 만들게 되는 동기가, 그 힘이 그때 들었던 수업, 서체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는 그때 그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그 화려한 맥킨토시를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그 창고에서 애플 회사 아주 작게 만들겠죠. 10년 후에 근데 급성장을 합니다. 직원 4,000명으로. 그런데 이제 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다 보니까 경영진 CEO가 생기잖아요. 전문 경영진이 이사회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잘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당황을 하고 고민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잡스는 그 컴퓨터를 만드는 창조적 일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요. 그 회사가 넥스트라는 픽사라는 회사입니다. 이 픽사는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예요. 넥스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그 애플이 이제 넥스트를 인수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스티븐 잡스가 애플에 화려하게 다시 복귀를 하는 거예요. 드라마적이죠, 아주. 스티븐 잡스가 왔던 길은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원했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원했던 일을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도 굴하지않고 다시 원하는 일을 도전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삶이 내 원하는 삶이 되도록 창조하도록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말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 자,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지. 누구나에게도 그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두려움에 우리가 이제 잠식을 당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쫄보가 돼요. 내 스스로 당당하지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늦은 나이는 없죠. 불교를 알고 행함에 있어서 나이가 중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울 때 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존중하고 무한하게 발휘하도록 아낌없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꼭 아이들만 위한 영화는 아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많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영화 새 열간이 주제한 말은 딱 한마디로 하면 너의 재능을 따라가면 성공은 뒤따라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는 거죠. 영화에서 보면 자신을 다독이는 말이에요. 영화에서 마법 같은 주문 R is well, R is well.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다독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법 같은 주문이 되죠. 저는 이 일을 하기 있어서 정말로 내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가 중요하다고 봐요. 내 자신을 믿고 신뢰를 하느냐. 불광사도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불광사가 정말로 전법 도량으로서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죠. 마찬가지예요. 불광사가 다시 청정한 도량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시죠. 불광사가 정말로 반야 바라밀의 도량으로 일어서기를 바라시죠. 그렇습니다. 지난 우리가 6, 7년 동안 걸어왔던 이 기나긴 강의 시간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우린 또 알아요. 앞으로도 더 가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이 이 법을 지키고 이 도량을 수호할 수 있는 자신에 대한 믿음, 신뢰가 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냥 들리는 유행처럼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광사를 세우는 화합은 저는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슴에 깊이 꼭 새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영화처럼 우리 불광 불자들에게 마법 같은 주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반야바람이래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왼쪽 가슴에 오른손을 올려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마반야바람일 다 잘 될 거야. 마반야바람일 다 잘 될 거야. 마반야바람일 다 잘 될 거야. 네, 손 내리시고요. 자, 우리가 잘하는 재능은 마하반야바람이죠. 이 마하반야바람 재능을 하면은 성공은 꼭 뒤따라온다는 거죠. 그 점을 잃지 마시고, 그래서 자꾸 물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진정으로 찾았다면 이제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 원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영화 새 얼간이처럼 우리 불광사도 불광의 가족들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또 앞으로의 시간과 강을 건너가기를 자신감을 가지고 가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오늘도 우리